요즘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계시는 보호자분들이나 자녀분들께 정말 핫한 제도인 노인 장기요양 등급제도 들어보셨나요? 이 제도를 이용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누구나 요양 서비스를 쓰시거나 전동 침대, 휠체어 같은 복지용구를 쓰실 때 무려 85%까지 국가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167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꿀팁을 오늘 영상에서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1위 재가요양 서비스 브랜드인 스마일시니어의 이진열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총 5번에 걸쳐서 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도대체 어떤 건지, 재가요양 서비스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런 것들을 요점만 모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 재가요양 서비스, 사실 이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라고 하면 이거 보험 드는 건가? 하는 생각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뭐냐? 바로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혹은 노인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양한 요양 서비스나 복지용구를 구입하시거나 렌탈을 하시거나 하는 비용의 무려 85% 이상을 국가가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만약 어르신께서 차상위층이시거나 의료 경감자이시라면 최대 100%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하니까 사실 엄청난 제도죠.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라는 건 사실 우리가 아는 건강보험과 형제자매 같은 그런 제도예요. 실제로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 있잖아요. 그 건강보험료의 약 12% 정도를 재원으로 해서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료 서비스를 뭔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아서 싸게 서비스를 받잖아요. 똑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어르신들이 요양 서비스를 쓰시거나 복지용구를 구입하시거나 렌탈을 할 때 이 건강보험처럼 보조를 해주는 그런 국가지원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노인 장기요양 등급이라는 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긴 해요. 그 기준은 딱 2가지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르신께서 거동이 얼마나 불편하신지 요거 하나 하고, 우리가 치매라고 통칭하는 인지기능의 저하가 얼마나 있으신지 딱 이 2가지 기준으로 어르신을 5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의 총 한도액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보호자분들이 이런 말씀 하세요.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있으면 등급을 못 받거나 혹은 불리한 등급을 받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이 장기요양 등급에서 어르신이 소득이 많으시거나 재산이 많으시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제가 앞에 말씀드린 어르신이 얼마만큼 거동이 불편하신지, 얼마나 인지기능의 저하가 있으신지 딱 2가지로만 판단하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이렇게 등급 상담을 막 해드리면 어르신도 그렇지만 우리 가족분들께서도 많이 언짢아 하시기도 해요. 아니, 우리 부부님을 왜 등급으로 나누냐, 기분 나쁘다, 이런 이야기들도 종종 듣곤 합니다. 말이 어르신을 등급으로 나누는 것 뿐이지 어르신의 신체나 인지기능의 건강 상태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딱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어르신의 상태와 상황을 체크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총 한 50개 정도 되는 문항으로 어르신에게 질문을 해요. 예를 들면 어르신 혼자 옷 한번 입고 벗어보실래요? 혼자 어르신 한번 이렇게 식사하실 수 있으세요? 화장실 혼자 가실 수 있으세요? 오늘 날짜가 며칠이죠? 오늘 봄인가요? 겨울인가요? 이런 것들을 막 질문드리거든요. 이를 기반으로 장기요양 등급이 판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판정이 이루어진 그 다음에도 딱 어르신의 신체 상태나 인지 상태에 적합한 요양 서비스나 복지용구 사용이 가능하도록 서류 같은 것들을 막 드려요. 근데 이런 디테일을 아실 필요는 없고 등급이라는 건 우리 부모님의 건강 상태와 어떤 신체 상태와 인지 상태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총 5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이 5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이고요. 아주 경도라도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가 있으신 경우를 보통 저희가 5등급이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4등급은 지팡이가 있어야만 거동이 가능하신 정도이고, 3등급은 보행기라고 하는 이렇게 디귿자로 생긴 요걸 짚어야만 거동이 가능하신 정도, 1, 2등급은 누워서만 생활하시는 와상 환자분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등급에 따라서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냐?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등급에 따라서 혹시 내가 내야 되는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냐라고 자주 물으세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등급이더라도 15%를 기준으로 해서요, 의료 경감의 비율에 따라서 9%, 6%, 최대 0%까지 줄어들 뿐이지 본인 부담금 요율이 늘어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내가 5등급을 받았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월에 쓸 수 있는 총 한도액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 많은 분들이 사실 4등급을 받으시거든요. 이 4등급의 경우에는 월의 한도액이 2022년 기준으로 한 124만 원 정도 돼요. 내가 월에 쓴 모든 요양 서비스의 비용을 다 합쳤을 때 이 124만 원이 초과하지만 않으면 그 전체 금액의 15%만 내가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124만 원을 초과하면요? 그럼 초과한 만큼 그 초과분의 100%를 본인 부담금으로 내시면 됩니다. 1등급은 최대 월에 167만 원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지 않은 금액이 지원되는 셈이죠. 근데 이렇게 쭉 들어보셨을 때 등급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는데, 부모님은 몇 등급이나 나올까 이런 생각이나 걱정 갖고 계신 보호자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사실 이 등급이라는 게 딱 무 자르듯이 이렇게 기준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 그 스마일 시니어와 상담했던 어르신분의 사례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파킨슨병을 굉장히 오랫동안 앓고 계신 어르신이셨어요. 파킨슨병은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등급이 나오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등급이 탈락하셔가지고 보호자분께서 나는 분명히 파킨슨병은 등급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거동이 안 되시는데,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오신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렇게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싶은데 도저히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저희 스마일 시니어를 찾아주시면 저희 회사에 있는 전문 컨설턴트 분들께서 상담 비용을 전혀 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어르신 등급을 받으실 수 있게 될까, 혹은 어떤 서비스가 어르신에게 적합할까, 이런 부분을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시게 되면 크게 요양 서비스 비용과 복지용구를 구입하고 렌탈하는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요양 서비스 비용을 살펴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요양시설이라고 하면 우리는 요양원? 이렇게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그 요양원뿐만 아니라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님을 파견해드리는 방문 요양 서비스, 그리고 어르신의 학교라고 불리는 데이케어 센터, 이런 요양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이런 요양 서비스를 100% 본인 부담으로 받으시게 되면 그 비용이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비용의 무려 85% 이상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정말 좋은 제도가 아닐 수 없죠. 특히 가장 많은 분들이 쓰시는 방문 요양 서비스의 경우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분들이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하루에 한 3시간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르신에 대한 돌봄도 도와드리고 식사 준비도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1시간에 2,300원 정도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3시간씩 주 5일에서 6일 정도 방문해서 어르신 케어를 하는 경우에 월에 한 1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반 가사도우미 분들이나 병원 간병인 분들을 모시고 쓰는 걸 생각하면 사실 정말 싼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쓰시는 서비스가 바로 주간 보호 서비스인데요. 흔히 데이케어 센터라고도 부릅니다. 데이케어 센터는 어르신의 학교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아침에 9시쯤 어르신을 모시고 와서 프로그램도 하고 밥도 먹고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 5시에서 6시 정도 어르신을 집에 모시고 가는 그런 서비스가 데이케어 센터인데요. 데이케어는 월에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동 침대나 휠체어 그리고 보행기 같은 복지용구를 구입하시거나 렌탈하시는 비용도 85%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 가장 안타까운 게 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전동 침대도 월에 한 10,000원대, 휠체어도 월에 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의 렌탈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모르시고 본인 부담금 100%로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게다가 복지용구는 등급별로 쓰실 수 있는 월 한도액과 전혀 상관없이 어떤 등급이나 연간 160만 원의 한도가 매년마다 주어지기 때문에 요양 서비스를 내가 얼마를 받든 몇 시간을 받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실제로 이 장기요양 등급을 나 이미 받았는데 나 이거 복지용구 서비스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꼭 저희 스마일 시니어에 상담 신청해 주시면 어르신의 신체 상태나 거주 환경에 가장 적합한 복지용구 세팅을 저희 컨설턴트 분들께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큼직한 주제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사실 정말 많은데요. 저희 스마일 시니어에서는 보호자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이 알아두시면 정말 좋을 만한 여러 정보들을 계속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스마일 시니어의 이 전문가 군단이 알려드리는 정확한 정보 빼놓지 않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노인 장기요양 등급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 달아주세요. 보호자분들과 열심히 소통하는 창구로 저희 전체 컨설턴트 분들께서 열심히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방문요양 서비스나 주간보호 서비스, 복지용구와 같은 재가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고정 댓글 그리고 더보기란에 있는 정보로 연락하시면 스마일 시니어가 상세하게 그리고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는 장기요양 등급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드릴 거니까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